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창녕군의회 의장이 어제 의장과 의원직에서 모두 사퇴했는데요. 김해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의회 손태한 의장. 구속되고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창녕군의회는 회기 때마다 임시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혼란이 예고됐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손 의장이 의장직은 물론 군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사퇴서를 냈습니다. 구속 한 달 만입니다. 조기에 사퇴를 해야 새로운 또 원도 구성될 수가 있을 것이고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상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안 번지시면 하는. 손 의장과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재홍 부의장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 여성단체에서 의장단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김해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하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아직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자치단체나 교육계, 기업계 모두 아직 뒤숭숭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 민원인과의 어쩔 수 없는 식사가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경상남도는 방문 민원인과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구내식당 식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식사 접대를 통한 은밀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 같은 의례적인 조치만으로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끼리만 식사를 했는데도 한 명이 밥값을 낸 경우 인사청탁 등의 목적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별 관심도 없고 아직 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김영란법이 교육계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일부 남아있는 선물 문화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런 문화가 아예 우리가 뽑혀질 수 있다는 것.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에서는 각종 접대가 잦은 기업체 직원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입니다. 저녁을 먹을 경우에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과연 그게 3만 원이 딱 컷업될 때 그걸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40일 앞두고 공직사회나 기업체 모두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무단횡단 계도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 음주운전, 어린이 활동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줄었지만 이달 들어 졸음운전 등의 이유로 지난해만큼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경상남도가 경로당 냉방비를 전액 지원하고 기간도 다음 달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을 기존의 한 달 5만 원에서 전액으로 7, 8월 2달이던 지원 기간을 다음 달까지 석 달로 늘렸습니다. 경상남도는 7,200여 개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했고 지난해와 올해 냉난방 겸용장치 39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인 남해군 금산은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생태계의 보물창고 같은 곳인데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여름 철새들이 금산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빛 날개가 돋보이는 작은 새.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팔색조입니다. 알을 품은 어미새는 둥지 안에서 짝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부화한 새끼 새에게 번갈아 먹이를 먹여주기도 합니다. 4년 전 남해에서 처음 발견된 팔색조는 12마리에서 지난해 20마리까지 숫자가 늘었습니다. 여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한 말까지, 6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2.5km라는 길을 걸으면 매일 팔색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운이 좋은 날은 팔색조 날아가는 것도 볼 수도 있고요. 붉고 커다란 부리가 익룡을 닮은 호반새. 세계 자연보전 연맹 관심 대상종인데 올해 남해에서는 처음 발견됐습니다. 절개지에 둥지를 내고 알을 낳았지만 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나무로 둥지를 옮긴 호반새는 먹이를 입에 물고 둥지로 들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검은머리 물대새와 긴꼬리 딱새 등도 남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들 여름철 새들은 남해에서 번식한 뒤 다자란 개체는 동남아 등지에서 겨울을 납니다. 여기서 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 자연이 보존된 남해 지역이 희귀종이 찾는 생태계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에 들어갔지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건설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이미 8개의 원전이 몰려있는 고리 원전단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2기의 원전, 신고리 5, 6호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때 과밀 원전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원전단지보다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에 걸맞는 합당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낼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행정소송 내용입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때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했는가? 원자로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규정에 맞게 충분히 떨어져 있는가?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도 없이 어떻게 건설 승인이 났는가 등이 핵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성 요건을 전혀 상당 부분 갖추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부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린피스는 방사능 사고의 피해 범위 등을 감안해 다음 달 8일까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심 확정 판결 때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정말 길고도 강력한 폭염입니다. 경남의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한 달을 맞았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과 습도까지 모두 높은 요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야겠는데요. 폭염 수준의 더위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해 기온은 30도 선으로 내려가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량 적은 데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출근길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창원 24도, 의령은 20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창녕 36도, 김해 34도, 거제의 경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진주 22도로 출발해 남해 34도, 산청과 함양 33도로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론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시조집 늪을 쓴 창녕 출신의 이유걸 시인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문학관이 창녕 우포늪에 문을 엽니다. 고성군이 갈모봉 산림욕장 숲길에서 오는 20일 군민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 관객이 개관 한 달여 만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남해군이 결혼 이민 여성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기로 하고 친정 나들이 참여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합니다. 창원시가 신소재와 로봇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올해 11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재료연구소에서 집중 교육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경남대와 함께 로봇산업 융합 원천기술에도 석박사 인력 10명을 배출하는 등 로봇 시장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하동 술상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교면 술상항에서 열립니다. 술상항 공사 등으로 2011년 마지막으로 열린 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어 판매장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와 플라이 보드쇼, 술상맛 전어 며느리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장, 교감급 교육공무원 507명에 대한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특수, 중등, 교장급 183명과 교감 164명이 승진이나 전보 또는 전직으로 근무지를 이동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연공서열보다 업무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부적격자는 배제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는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 등이 직접 상담하는 대면 상담은 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도교육청과 거리가 멀어 직접 상담이 어려운 진주, 통영, 밀양 등 6개 지역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권역별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지난 6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받고 모의 면접을 해준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련 위원회를 열고 대학이 입학사정관에 관련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들에 대해 별도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